맞장구는 완전하게 쳐라. 사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레일 라운드 지금 내 친구 조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맞장구를 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는 맞장구가 아니라 전에 오래된 습관에 불과하다. 그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이봐 전,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거야? 그렇게 확인이라도 하려 치면은 그는 여지없이 당황한다. 아, 그게 말이야. 언젠가 내가 LA에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저는 뻔한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가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슬쩍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 오늘 오후에 외출해서 전신에 영문신을 새길까 해. 그래서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물론 그래서 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대가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맞장구를 친다. 그래야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결정한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한다. 그래, 그렇게 한 건 정말 영예로운 일이지.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는 자신의 말과 입장을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느낀다. 물론 이를 위해서 당신은 먼저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상대가 선호하는 감각을 파악하라. 42. 브렌더는 탭 댄스를 가르치는 교사다. 그녀는 정말 탭 댄스를 사랑한다. 그녀의 집은 빈 로빈슨 영화 더티 댄싱에 출연하기도 했던 찰스 콜더의 포스터로 도배되었다. 그녀의 집안에도 결코 걸어다니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탭 댄스를 추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브렌다, 언제부터 탭 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처음 들을 수 있었을 때부터지. 나는 흠칫 놀랐다. 대체로 사람들은 뭔가 처음 입문할 때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그런데 브렌다는 눈이 아니라 귀가 열렸을 때부터 탭 댄스를 좋아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내게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었다.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데는 반드시 시각적인 수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한다. 그리고 신경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누구나 그 오감 가운데 어떤 특정한 감각이 유난히 강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오감 가운데 자신이 유독 겪는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브렌다의 경우는 바로 청력이었다. 그녀는 반지의 아파트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그녀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먼저 기억하고 있다. 또박또박 보도기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그녀의 유년 시절의 추억 속에 늘 함께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도로를 철거덕거리며 지나다니는 경찰 말들의 말발굽 소리를 뚜렷하게 기억한다. 그 말발굽 소리가 그녀를 탭 댄스의 세계로 이끌었을까? 어쨌든 그녀는 정말 멋지게 보이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멋지게 들리는데 라고 표현을 더 즐겨 사용했다. 내가 뜻하는 말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뜻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되뇌어 봤어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내가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는 청각적인 이미지로 말을 할 때 브렌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력이 빨랐다 이 말인데요. 그 후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표현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그건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언젠가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간 일이 있었다. 흰 눈에 덮인 스키 슬로프를 바라보며 친구들은 탄성을 질렀다. 와, 정말 깨끗한 수정 조각들을 깔아놓은 듯하네. 얼굴에 닿는 이 시원한 눈의 느낌은 정말 대단하고, 어우, 저 고요한 밤을 가로질러가는 바람 소리여. 상대가 즐겨 활용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리고 그의 감각에 맞춰서 그를 대하라.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이 프로젝트에 힘입어 우리는 6개월 뒤에 뚜렷한 성장의 길을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라. 그렇군. 당신은 정말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군요. 상대가 이 프로젝트에서 왠지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군요. 회사가 무럭무럭 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해줘라.
상대가 이 프로젝트는 잘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드는군요 라고 말하면, 그래요? 당신의 느낌은 지금껏 틀린 적이 없잖아요 라고 말해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매료된다. 당신을 자신과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깊이 신뢰하게 된다. 43. 처음부터 우리라는 관계를 강조하라. 두 사람의 대화를 잠시 엿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의 관계를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이 이성간이라면 두 사람이 연인인지 부부인지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대체로 대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매혹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1단계 상도적인 인사. 전혀 낯선 두 사람이 만났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상도적인 인사를 주고받는다. 정말 화창하고 멋진 날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은 잘 챙기셨나요? 2단계 사실의 진설. 이제 막 사귄 사람들은 사실을 갖고 곧잘 대화를 나눈다. 저 원래는 작년보다 유난히 덥군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네요. 3단계 감정 및 사적인 질문. 친구가 되면 두 사람은 날씨처럼 진부한 화제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세심한 감정을 표현한다. 저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 베티 기분이 어때? 햇빛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라고 말한다. 이제는 친밀함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은 사실보다 풍부하고 지금까지의 감정보다 더 친밀한 것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은 우리라고 말한다. 날씨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은 우린 정말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어 정말이지 대단한 여름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연인들은 우리가 여행 중에 수영을 할 수 있게 이런 날씨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다. 친밀한 말은 이렇게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된 후부터 발전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친밀할 감을 주고 싶다면 우리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객, 잠재 고객, 낯선 사람이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잠재적인 로맨스 파트너가 당신과 자신은 이미 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대화의 1단계, 2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라.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는 함께 있다는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난다. 상대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뿐 아니라 이처럼 냉정한 세상에서 너와 나라는 따뜻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제공한다.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또는 우리에게 라고 말하면 낯선 사람도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된다. 낯선 사람도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된다. 파티에서 당신은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는 테이블 앞에서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정말 멋지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정갈하게 차려져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우와 이걸 다 먹으면 우리 사이 펑펑 찌겠죠? 라고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라. 44. 어떤 기업에서 개최한 송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한 해의 성과를 총정리하는 자리에서 팀워크 극대화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송년회장 한복판에 10m 높이의 폴대를 설치해놓고 임원진에게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차리로 폴대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행사였다. 가장 먼저 그 기업의 CEO 폴대에 올랐는데 그의 정상에 오를 무렵에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직원들은 무심코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그는 발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고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 다음에 저 신년회의 직원들 앞에 나타난 CEO가 목발을 흔들며 외쳤다. 원래는 더 이상 팀워크 훈련이 없습니다. 그 후에 그 회사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중단할 때는 이에 대해 목발을 흔듭시다 라고 말하거나 홀대에서 미끄러집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그 회사 직원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역사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은 성장한다. 내 친구들 가운데 대릴이라는 인물이 있다. 대릴과 나는 서로 만날 때 안녕이라는 인사 대신에 꽥꽥이라고 소리친다. 왜 그러냐고? 우리는 5년 전 어떤 모임에서 만났다. 대리는 내게 자신을 오리 농장에서 자랐다고 소개했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오리 농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는 즉석에서 팔을 흔들며 꽥꽥거렸다. 큰 소리로 웃는 내게 대리는 꽥꽥거리며 뒤뚱뒤뚱 걸어와 애교를 부렸다.
나도 대리를 흉내내며 바보 오리처럼 깨깨거렸다. 그 후로 대리가 나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깨깨기라고 인사한다.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첫 만남 동안에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찾아라. 그들은 웃음, 따뜻한 미소, 두 사람만이 느끼는 좋은 감정을 상징하는 몇몇 단어를 포착하라. 그러면 상대와 당신은 오랜 친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를 공유할 수 있다. 유명한 극작가 닐 사이먼은 가끔 단 한마디로 브로드웨이 관객들이 무대 위에 있는 두 명의 연기자가 결혼한 사람이거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 남자 연기자는 관객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무엇인가를 여자 연기자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는다. 모든 사람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역사가 시작되면 상대는 당신을 그 역사가 다할 때까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45. 등 뒤에서 칭찬하라. 얼굴을 맞대고 칭찬을 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아첨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싫은 건 아니지만 왠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당신은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을 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아첨으로 받아들인다고 또 생각하면 참 슬프긴 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령인 것을. 어쨌든 칭찬을 전달할 때 오해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가 없을 때 칭찬하는 것이다. 상대의 등 뒤에서 칭찬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인이라는 여자를 칭찬하고 싶다면 제인의 친구인 도티를 찾아가 칭찬하라. 가장 좋은 칭찬은 소문을 타고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영국인의 존경을 받는 작가 토마스 폴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소문은 내 등 뒤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나의 친구다. 눈앞에 직접 들은 칭찬보다도 우연히 듣게 된 칭찬에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흥분한다. 칭찬을 들은 상대는 어떻게든 당신에게 일정한 보답을 하고자 노력한다. 46. 칭찬 이상의 것을 전달하라. 당신의 동료 칼이 또 다른 동료 샘에게 대해 칭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라. 샘에게 가서 말하라. 샘, 칼이 어제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더군. 그러면 샘은 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다. 샘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한 당신에게도 좋은 감정을 갖는다. 누군가 당신의 사촌이 열정적이라고 말하면 어서 가서 사촌에게 그 말을 전하라. 좋지 않은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훨씬 빨리 전파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렇지 않은 메신저보다 훨씬 소수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소수다. 당신의 칭찬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좀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칭찬 이상의 것을 전달하라. 가구업계에서 일하는 패턴을 위해서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나 뉴스를 접했다면 지체 없이 그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전달하라. 당신의 고객 셀리가 뉴욕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선가 그의 작품을 봤다면 그 사실을 쪽지로 전달하라.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내 친구 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 관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내게 보내준다. 아무 말도 없이 단지 구석 한 켠에 참고하기 바람 너의 대인이라고만 적어서 보낸다. 이 같은 작은 행동은 나는 늘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관심 표명이 당신 곁에 사람을 오랫동안 두는 최선의 전략이다. 13. 칭찬은 짧고 강렬하게 하라. 47. 칭찬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라. 단지 상대에 대한 핵심 사항만 함축적으로 말하라.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말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옛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덴버에 간 적이 있었다. 그는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 공항에 마중나와 있었다. 내일 잘 지냈어?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순간하고 나는 기분이 정말 좋아졌다. 피곤이 싹 가신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신께서 내가 지나치게 어찌할까 걱정하신 듯했다. 호텔 로비에서 친구와 헤어진 후 엘리베이터를 탔다.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과 함께 탔다. 그가 내게 미소를 지었고 나도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를 자세히 들여보더니 말했다. 혹시 모델이신가요? 정말 하늘을 날 듯 기분이 좋았다. 젊은 시절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 늑다리로 보인단 말인가? 그날 오후에 내내 기분이 꿀꿀했다. 아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칭찬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역정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 점을 또 조심해야 된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를 길에 세워놓고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식당이 있으면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묻는 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미식가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술집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 건 제 아무리 정중한 태도로 묻는다 해도 상대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 댄스 파티에서 데이트 상대를 띄워준답시고 왜 몸은 뚱뚱한데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추지? 라고 하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은 따기밖에 없다. 상대를 칭찬할 때 정말 말을 아껴라. 아끼고 또 아껴라. 아첨은 은근슬쩍 하라. 48. 그래도 살다 보면 아첨을 할 때도 있다. 아첨 할 때는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은근슬쩍 하라.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신사분이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레일씨, 당신은 너무 어려서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는 나는 정말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서운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붙은 거울에 비친 젊은 나 자신을 슬쩍 바라본 것밖에는 은근슬쩍. 물론 나는 1969년 7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닐 암스트롱의 912B 부츠를 다리에 내려놓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TV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그날 저녁 모임에서 달리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멋진 신사가 1969년을 또렷하게 기억할 만큼 내가 나이 먹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실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내 나이에 대한 생각을 아무 계산 없이 드러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그것은 진실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그는 내가 달 착륙을 기억할 정도로 나이가 먹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가능하건대 그는 우연을 가장한 아첨이라는 책략을 은근히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에 대한 나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연을 가장한 아첨은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칭찬을 슬쩍 흘려놓는 것이다. 한번 시도해봐라. 당신도 좋아할 것이고 상대도 좋아할 것이다. 우연을 가장한 아첨을 시도해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를 보라. 65세 된 친척 아저씨 내이면은 계단에서 숨을 헐떡거리실 텐데 아저씨보다도 젊은 제가 오히려 손자서 죽을 뻔했어요 라고 말하라. 동료에게 계약된 가난 금리를 자네가 훨씬 잘 알고 있겠지만 행간을 읽다가 그만 멍청하게도 내가 서명을 하고 말았어 라고 말하라. 물론 은근슬쩍 흘려놨지만 받는 사람을 대단히 기분 좋게 만들어 상대가 그만 당신이 꼭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은근슬쩍 흘리는 아첨은 좋은 칭찬과 거의 맞먹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은근슬쩍 아첨은 은근슬쩍 가끔은 사실고 죽여주는 칭찬을 하라. 학창시절에 룸메이트 크리스틴과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코트를 벗고 있는 그녀가 완전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하염없이 벽거울을 쳐다보고 있던 그녀에게 물었다. 크리스틴 괜찮아? 응 괜찮아.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만족한 듯이 말했다. 그 남자라니 어떤 남자? 너도 알 거야. 크리스틴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면박이나 주듯이 말했다. 내가 아름다운 치아를 가졌다고 말한 그 사람. 치아라니? 그날 밤에 크리스틴이 취침 준비를 할 때 난 우연히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욕실 거울을 보면서 이빨을 드러내고는 고개를 저으로 갸우뚱거리며 정성들의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시선을 거울에 고정 지킨 채 그 남자가 말했던 이빨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살피고 있었다. 나는 크리스틴에게 죽여주는 칭찬을 해준 그 남자가 그녀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여주는 칭찬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정점이나 특징에 대해서 극단적인 찬사를 하는 것이다. 죽여주는 칭찬은 당신의 타이가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칭찬은 사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두 번째 칭찬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죽여주는 칭찬은 정말 눈이 예쁘시네요. 매우 구체적이다. 라고 말하거나 당신에게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지고 정직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매우 사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주기 전에 칭찬은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쌤이나 참가자들에게 장난을 걸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눈을 감고 초기 훈련에서 만났던 파트너를 생각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당신 파트너를 떠올렸다면 당신이 관찰한 그 매력적인 신체적인 자질이나 개성을 떠올리세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당부한 다음에 아마도 파트너는 멋진 미소나 반짝이는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평온하거나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길 것입니다. 감이 잡히세요?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나는 청전 영역과 같이 그름되었으니까 이는 파트너를 찾아서 당신이 관찰한 멋진 자질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라고 소리쳤다. 참가자들은 무엇을 파트너에게 말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나 한 명씩 차례대로 용기 있게 파트너를 찾아가 자신의 죽여주는 칭찬을 전한다. 낯선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손을 가졌거나 투명한 갈색 눈이 매혹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트너의 칭찬을 들음에 따라서 신뢰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 여기저기서 그들은 웃음보가 터진다. 이제 나는 미소와 행복으로 흥분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본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에 대해서 죽여주는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친절하게도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준 사람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발전시킨다.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가 가진 매력적이고 구체적이고 독특한 장점을 찾아라. 대화가 끝나갈 즈음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라. 상대의 이름을 말하면서 죽여주는 칭찬을 하라. 죽여주는 칭찬을 하는 데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당신이 남성인 경우에 4, 5명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한 여성에게만 칭찬하지 마라. 다른 여성들은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아울러 한 사람에게만 멋진 차량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지 마라. 다른 남성들은 꼽주가 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정작 죽여주는 칭찬을 받은 넌 상대도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둘째, 죽여주는 칭찬은 신뢰감에 바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음치인 경우에는 생일 축하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노래를 부를 때도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 그런 상대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죽여주는 칭찬을 하면 그건 돼지 먹이밖에 되지 않는 칭찬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셋째, 죽여주는 칭찬을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신실하지 못하고 천덕하며 알렁거리고 영업하며 철저하게 조작적인 사람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쯤은 죽여주는 칭찬을 해줘라. 죽여주는 칭찬. 자, 50. 사랑스러운 일격을 가하라. 사랑스러운 일격. 작은 일격이란 가장 간단하고 신성한 칭찬을 말한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작은 일격을 마음대로 가해봐라. 존, 멋지게 해냈어. 교토, 정말 잘했어. 빌리, 그래, 좋아. 이 같은 사랑스러운 작은 일격을 자주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면은 그는 내일 정말 괜찮은데 라고 감탄해준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성과에 대해서도 작은 일격을 가해봐라. 배우자가 맛있는 식사를 해보면 와우, 이 인생에서 당신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이라고 탄성을 질려라. 함께 외출하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와 정말 당신 멋진데라고 말하라. 장거리를 운전하자니 정말 대단해.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라고 말하라. 자녀들에게 방을 청소하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잘못된 행동을 자주 하는 어린 소녀를 다룬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소녀의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를 야단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이상하게도 특별히 좋은 행동을 했고 야단맞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아이를 누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숨적인 울음소리가 들렸죠. 곧바로 달려갔죠. 아이가 머리를 베개에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흐느끼면서 아이는 엄마 오늘은 예쁜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이의 울음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녀석이 잘못할 때 저는 곧바로 그것을 고쳐주었어요. 하지만 좋은 행동을 할 때는 미처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한마디 칭찬도 없이 잠자리에 재웠어요. 따지고 보면 성년도 다 잘한 아이에 불과하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에 침대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가슴에 얼룩진 눈물 흔적은 생기기 마련이다. 작은 일격은 정말 사소하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것의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키티 칼린의 오래된 노래에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방제편에서 깃털 같은 키스를 불어 보내주세요. 제가 없을 때 제가 멋져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앉은 자리를 지나면서 제 머리를 만져주세요. 사소한 것이 엄청난 것을 의미한답니다. 은밀한 미소에 깃든 따뜻함을 제게 보내세요. 당신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점을 제게 보여주세요. 항상 언제나 영원히 사소한 것이 엄청난 것을 의미한답니다. 엄청